엔비디아 쪽에 눈에 띄는 조정이 있었지만 다른 쪽 브로드컴, 특히나 브로드컴 올라온 거 보십시오. 브로드컴이 2일 연속 고가 랠리를 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나스닥 주가의 방어의 요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재갱신하면서 랠리를 줬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나왔고, 트럼프가 이제 투자에 관련 유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물론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워낙 트럼프와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 심리에 주가가 부양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의 관심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세광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7일 화요일 현재 시간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은 각각의 좀 차이점들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10포인트 0.25%가 하락을 한 43,71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벌써 8거래일째예요. 8거래일째 거의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좀 깊네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깊어요. 깊고 이 압박이 이게 지금 가랑비에 계속 옷을 접고 있는 구조라서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잠시 뒤에 설명드리지만 나스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방 압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방 압력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가에서 좀 이탈되는 힘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흐름이 좀 있었을 때 나타났던 파동들이 모두 다 소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도 됩니다. 왜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나오셨거든요. 저도 어제 그거 풀타임으로 다 봤는데 2시 반 되셔서 끝났어요. 2시 반 돼서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직전 정부 때, 직전 임기 때는 굴뚝산업 쪽 위주의 발언들이 워낙 강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기간산업이죠. 기간산업 쪽에 국가의 무브먼트가 좀 좋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도 같이 나오시면서 역시나 좀 기술주에 관련된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투자 유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전통적인 기술주를 제외한 굴뚝산업 쪽에서는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일째 빠졌다, 이게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금 이제 오늘 빠져있는 이 위치가 흔히 말하면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3대 지수는,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는 특정 시기에는 개별적 주가의 흐름을 보이면서 제각각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이긴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새 주가가 키스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만나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어저께 떠버렸어요. 지금 S&P 500은 그래도 이격이 물론 나 있는 편이지만 이격이 좀 덜한데, 기술주는 이격이 좀 많이 난 상태. 우리가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시겠지만 결국은 재료도 재료지만 심리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잔뜩 쌓여있는 공간까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의 8일째 조정 상당히 신경 쓰이고, 특히나 이게 뭐 1%씩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0.4%, 이렇게 해서 한 1%, 이렇게 해가지고 한 1%,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 한 3% 정도 조정을, 대략 3% 정도를 줄 때 분할로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무감각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무감각하게 밀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 주가가 한 방에 깨져버리면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 쓰이는 움직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주가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해서 1.24%, 247포인트가 급등을 한 217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하루 고가를 갱신하고 이틀 조정을 받고, 하루 고가를 갱신하고 이틀 조정을 받고, 하루 고가를 갱신하고 이틀 조정을 받고, 아마 이런 현상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가의 갱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시점이었는데 현물들을 땡겨 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좀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연설이라고 합시다. 연설이 있으셨고, 거기에 손정혜 회장이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한다라는 측면이 증시에 굉장히 훈풍을 불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벌어지니까, 뭔가 좀 불편한, 이렇게까지 벌어지니까 뭔가 좀 불편한 내색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4부근까지 근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4선까지 돌아오고 있는 이 현상은 글쎄요, 국채금리가 4.4까지 뛰어 올라오면 주가의 부담감이 이 앞선 시점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제 얘기를 보실 필요가 없이 요때가 11월이에요. 11월 달에 주가를 보시면 요 구간들이거든요. 요 구간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면 어디냐면 요 구간입니다. 요 조정을 깊숙이 좀 받았을 때. 지금 국채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주가가 버팅기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연준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좋았고요. 유럽장은 프랑스의 신용등급의 좀 변화 때문에 유럽장이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아시다시피 니는 니, 나는 나, 너와 나는 별도다. 이런 분위기가 워낙 뚜렷한 주가의 흐름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동조 현상은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엔비디아가 고가에서 11월부터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이동 편입되면서 사실 8일째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엔비디아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나스닥 시장에 있었을 때 대비해서 관심을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좀 둔화되어 있고, 첫 번째, 어제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조사 관련,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종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이 신경이 쓰일 부분이겠지만, 사실 해당 이슈는 엔비디아로만 좀 특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조정폭이 좀 눈에 띄었고, 엔비디아 쪽에 눈에 띄는 조정이 있었지만, 다른 쪽, 브로드컴, 특히나 브로드컴 올라온 거 보십시오. 브로드컴이 2일 연속 고가 랠리를 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나스닥 주가의 방어의 요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재갱신하면서 랠리를 줬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나왔고, 트럼프가 이제 투자에 관련 유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물론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워낙 트럼프와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 심리에 주가가 부양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브로드컴과 테슬라 이 두 종목이 모든 걸 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알파벳, 구글이 주가를 같이 쌍끌이 해줬던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테슬라와 브로드컴의 관심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주가의 올라온 현상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까, 이걸 인정을 해줄까 말까 굉장히 좀 고심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주가의 레벨은 이 올라올 만큼 올라온 단계, 신고가 레벨을 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다우지수까지도 같이 좀 견인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 브로드컴이나 테슬라의 급등 부분에 좀 동조성을 띠는 부분을 좋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각각 놀게 되면 이게 제가 뭐 매매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6년 이상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 이 냄새를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흔히 말해서 짜장면집 하는 친구. 제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가 그 집이 중국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맨날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야, 학교 끝나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중국집 아들한테 무슨 짜장면 먹으러 가냐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 하는 친구가 또 떡볶이는 야씨 떡볶이집 하는 친구 하면서 무슨 떡볶이를 먹으러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싫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냐? 이 닭갈비 철판볶음밥 먹으러 다녔습니다. 예, 잠깐 샜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는 별로 유쾌한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찝찝하다. 굉장히 찝찝하다. 강한 거는 강한 건데 찝찝한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준이 끝나고 나서 봐야 확실시 될 것 같고 현 상황을 100% 동조해주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나는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달리자 하신다고 하면 뭐 그거는 개인적인 전략이시니까 뭐 제가 그걸 말릴 의무도 없고 말려야 될 이유도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뷰는 그냥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제가 드리는 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금같이 이격 현상이 생겼으면 주가의 부담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또는 가능성 하나는 다우지수가 여기서 정신 나간 것 마냥 짱대 양봉을 들어올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 좀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가의 부담이 계속 가중화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은데 좋지 않은 느낌이었고 기술주에 중심된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저 정도로 과연 달리는 게 맞을까? 제가 예를 보면서 누가 좀 생각나냐면 물론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SMCI가 지금 거의 맛이 가가지고 뭐 지금 뭐 상패가 되니 많이까지 얘기했던 상황이었다는데 제가 당시에 SMCI도 올해 초에 그 얘기를 드렸단 말이죠. 제 영상 매일 찍어드리니까 올해 초 영상을 봐보세요. SMCI 영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죽어뜯게도 이거 계속 못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기술이 잘나고 뭐가 났든 얘네처럼 펌핑을 한 것들은 이렇게 금방 죽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날라다녔지만 주춤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가를 형성한 시점부터 주춤하고 있어요. 액분한 시기가 여기잖아요. 액분한 위치예요,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공차 범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뿔마 10% 정도의 공차를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큰 밴드는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브로드컴 차라리 테슬라는 좀 난 게 테슬라는 가본 길이에요. 테슬라는 가본 길을 다시 회복한 길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개념이 좀 달라요. 완전히 날아간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날아간 이 형상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을 해줘야 될지 제가 보는 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거래량이 너무 인위적이에요. 거래량이 직전 대비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 인위적이죠. 근데 그리고 어제 이탈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때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의견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관점과 제 관점이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셔도 좋고 뭐 저랑 정반대면 정반대로 하시면 되고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맹목적인 건 좋지 못한 것 같다. 맹목적인 현상은 좋지 못한 것 같다. 주가의 구조가 그렇게 맹목적이지도 아니하더라 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 다소 이제 연준이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좀 특별하게 유별나게 이제 트럼프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 말씀 많으시더라고요. 한 2시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 반이 되니까 이제 막 길을 걸어 나가시면서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진짜 많으시던데 그 부분이 어제 주가를 조금 만져준 측면이 있지만 그걸 배제했다고 하면 과연 이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지금 발생되어 있는 이 이격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커버링 할지 여부가 오늘 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우지수가 지금 8일째 빠지고 있다. 지금 2주거든요. 8일이면 대략. 이 2주라는 시간이 보통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못 따라오고 있을까? 그 측면도 우리가 함께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과 테슬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향후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강 송 대표였습니다.